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라는 노래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화제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가수 윤수일 씨의 아파트라는 곡 다들 기억하시나요? 뉴스를 접하고 새삼 이 노래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일본에서 온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고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즈노 아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어른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저한테는 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주변에서도 아미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 예능계에서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키웠었는데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너무 높더라고요. 결국 그 꿈은 마음속 깊이 접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연히 선배, 평론가 선생님과의 만남을 계기로 선생님께서 음악평론가의 길을 권유해 주셨는데 그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평론이라는 건 단지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음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깊이 있는 작업이었고 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비록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될 수 없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새로운 음악과 뮤지션을 만나고 분석하면서 제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일이 저한테 잘 맞았어요. 마치 제가 찾던 퍼즐에 마지막 조각을 끼워 맞춘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음악 평론가로서 활동하다 보니 매일 새로운 음악과 뮤지션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일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을 알아가고 제 감상을 글로 풀어내면서 청중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더라고요. 음악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의 깊이를 더욱 폭넓게 느낄 수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일본의 음악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엑스제팬 같은 비주얼 락밴드부터 우타다 히카루 같은 솔로 아티스트들까지 일본 음악이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일본의 대중음악이 점점 색이 바래져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K-팝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달라지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시부야와 하라주쿠의 광장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춤을 연습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린 학생들이 공원이나 큰 광장에 모여서 K-팝 춤을 연습하는 걸 보면서 정작 우리의 음색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속상했거든요. 한때 일본 음악이 누리던 인기를 이제는 K-팝이 이어가고 있고 일본의 젊은 세대조차 K-팝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걸 보면 내심 씁쓸해지더라고요. 물론 평론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K-팝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그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저는 내내 못마땅하게 여겨졌거든요.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나 싶은 생각에 친구 아야카에게 물어봐도 MZ세대들이 다짜고짜 K-팝만 좋다고 한다며 진짜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대학교 때 알게 된 중국인 친구 밍메이와 전화를 하다 K-팝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일본 J-팝이 최고라며 따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 K-팝이 MZ세대들에게 J-팝을 제치고 최고로 여겨지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죠. 그랬더니 밍메이 또한 한국은 맨날 따라하기만 하는 따라쟁이인데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가 들더라고요. 중국에서도 K-팝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은 우리 거 맨날 따라하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복잡한 감정을 조금씩 털어놓게 되면서 정작 일본과 중국의 대중음악이 비슷한 문제로 K-팝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데서 묘한 동질감과 안도감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도
음악평론가로서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음악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일본 음악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사랑해요. 일본 음악은 여전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뮤지션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평론가로서 그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본 음악의 가치를 꾸준히 전달하고 싶어요. 사실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담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존재 가치를 가지는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K-팝이 지금 이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깊이 스며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제 편협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만남이 있었어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친구였는데 그녀는 자신을 K-팝 팬이자 아미의 일원이라고 소개했어요. 재미있는 건 그녀가 제 이름을 듣고 엄청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어머, 언니도 아미세요? 하면서요. 알고 보니 제 이름을 착각해서 생긴 해프닝으로 BTS의 팬들은 자신들을 아미라고 칭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도 생기고 살짝 못마땅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미 K-팝 팬들의 영향력이 문화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다방면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은 더더욱 국제적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BTS의 선한 영향력과 사람들의 의지를 모으는 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엄청난 열기와 에너지 그리고 밝은 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와 친분을 쌓으며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게 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음악 장르이고 트렌드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중의 감성을 정확히 포착해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대중가요를 통해 그 시대를 진단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K-팝의 급부상은 일본 대중음악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고 경쾌하고 독창적인 멜로디,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글로벌한 팬덤까지 시대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는 이런 대중가요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일본의 대중가요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2위라는 거대한 음악 시장을 자랑하던 일본의 음악 산업은 그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J-팝의 인기는 급격히 식어가고 있었고 일본의 음악 산업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K-팝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기에 그치지 않고 팬덤 문화를 형성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번역해서 주변에 알리며 그저 팬클럽에 머물지 않고 문화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이슈에 가담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이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각기 다른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팬덤의 영향력이 음악계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엠넷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뮤직 어워드 마마가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하게 되었어요. 음악평론가인 저도 초청을 받았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환호성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고 한편으로는 왜 K-팝이 이렇게까지 사랑받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도 팬이 많은 전소미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고 서븐틴, 르세라핌, 제로베이스원 등 수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선보였어요. 공연에서 몸소 경험하게 된 K-팝 무대는 음원만으로 느낄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해줬어요. 경쾌하고 독창적인 멜로디와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너무나 완벽했고 그들의 무대 매너 또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연장에서 직접 K-팝을 보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새롭게 솟아났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뭔가 커다란 문화의 흐름처럼 느껴졌죠. K-팝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자 저에게도 특별한 계기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BTS와 그 밖의 다른 K-팝 아이돌 뮤지션들의 음악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저 역시 K-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저도 온전히 K-팝을 즐기게 되었어요. 동시에 그동안 왜 K-팝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건 음악평론가로서 전통을 지키고 J-팝의 색을 고수하고 싶었던 미련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보며 우리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K-팝 팬덤의 모습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팬덤 문화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들은 음악을 넘어 환경 보호, 사회적 이슈까지 폭넓은 활동에 참여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번역하고 해외 팬들에게까지 K-팝을 알리려는 모습에서 K-팝이 그저 음악만이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최근 일본의 음악 업계는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음반 작업을 했다는 소식에 또 한 번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협업으로 만든 곡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일본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거든요. 처음부터 K-팝 아티스트들이 일본 시장을 의식하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했던 게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음악과 문화는 이미 일본은 물론 세계에서도 당당히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어요. 브루노 마스라고 하면 아시죠? 업타운 펑크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뒤를 이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가진 팝스타인데요. 일본에서도 정말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브루노 마스가 한국의 아이돌과 작업을 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 소식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BTS가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나니 우리 일본의 유명 음반사들도 브루노 마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 우리의 대표 아이돌 그룹 아라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은 정말 야심찬 도전이었어요. BTS의 성공 이후에 일본 음반사들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외였어요. 당시 발표된 Whenever You는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일본 국내 팬들에게마저 외면을 받으면서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한 사례가 되었거든요. 일본을 대표하는 아라시와 세계적인 스타 브루노 마스의 협업이었음에도 외국 팬들은 고사하고 국내 팬들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한 거죠.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곧바로 브루노 마스는 아라시의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협업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화상 채팅으로 그들의 발음을 교정해준 정도에 불과했다며 손절하듯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미국의 유명 팝스타가 우리의 대표 아이돌을 제대로 상대해주지도 않고 그저 원격 화상 채팅으로 발음이나 지적했다니 정말 많은 일본 팬들이 크게 실망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 일화는 우리 음악계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번에 로제와의 작업을 보세요. 완전 다르잖아요? 뮤직비디오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브루노 마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마치 딸의 재롱을 받아주는 아빠와도 같이 친근한 모습이라든지 둘의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라든지 물론 가사 자체는 연인들의 이야기지만 경쾌하고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멜로디에 반복되는 구호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은 브루노 마스가 영상 중간에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흥에 취해 흔드는 장면도 있어요. 솔직히 그 장면을 보면서 일본 팬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의 아라시에게는 냉담하기 그지없었던 미국 팝의 대스타가 로제와는 정말 특별한 무대를 연출하고 흥에 겨워 양손에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까지 보이다니 일본 팬들이 저걸 보면서 얼마나 크게 공분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 모습이 너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한국 아티스트가 주류 문화의 중심에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폐쇄적이고 고립된 음악 시장에 안주해왔는지, 또 세계 시장을 향한 우리의 도전과 눈높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K-팝이 보여주는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로제가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셨나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 곡의 영감이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서 즐기는 미니게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K-팝의 문화적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더 이상 서구의 음악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당당히 보여주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계적인 톱스타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놀이하듯 즐기듯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정상의 선셀럽들이라면 대중의 시선이나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일 텐데 이들은 자연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대중과 팬들에게 완벽하게 어필했잖아요. 이게 바로 K-팝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다만 방송 진행자의 태도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신네 나라 바로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널리 퍼지게 되었다니 놀랍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블랙핑크는 이미 세계적인 그룹이에요. 빌보드의 역사를 갈아치울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걸그룹 역사상 가장 높은 투어 수익을 올렸으며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에서도 1, 2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무례한 언사를 한다니 동양인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걸까요? 하지만 외국 서구권의 평론가들은 달랐어요. 아파트라는 곡을 정말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멜로디, 복잡한 스토리나 화려한 세트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점을 극찬했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권의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복적인 멜로디와 아파트, 반복적인 구호가 계속 귀에 맴도는 듯 했어요.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함께하는 모습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보자마자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 곡에 정말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불과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파급력이라니 정말 실감이 가시나요? 같은 블랙핑크의 멤버였던 제니가 만트라라는 곡으로 9일 동안 4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빌보드 30위권에 진입했는데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노래 덕분에 한국의 술게임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 방법도 되게 간단한데 참가자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양손을 겹쳐 쌓은 후 술래가 특정 숫자를 외치면 맨 아래부터 손을 하나씩 빼면서 그 숫자에 걸린 사람이 벌주를 마시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서 브루노 마스와 로제가 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데 전 세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과 따라해봤을 정도니까요. 지금도 SNS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썰럽들이 이 게임을 하는 챌린지 영상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더 퍼져나갈 것 같아요. 현재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타고 소주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일본식 소주는 소출안이라고 하는데 도수가 20에서 25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한국 소주는 도수가 낮아서 가볍게 먹기 좋고 맛이 깔끔해요. 이게 또 오코노미야끼와 찰떡궁합으로 잘 맞아요. 한국에는 빈대떡이라고 오코노미야끼와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어요. 아파트라는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단순히 K-팝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알리는 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음악 하나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의 음식을 알아가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음악이 가진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이러한 변화의 시기가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 음악계 전체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보여준 것처럼 음악에는 국경도 문화적 장벽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분명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음악적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K-팝에 좋지 않은 시선을 가졌다가 우연한 계기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아미의 사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K-팝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네요. 음악을 계기로 한국 문화까지 알려지는 계기가 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